근데 이거를 김정일이가 이거 진짜 찐으로 한 달 뒤에 김정일이가 농담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미국이 정말들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미국이 수많은 국가들을 좀 산 넘게 무시하고 자기들을 과신하고 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천년만년 갈 줄 알고 외교적인 실책도 자주 일으켰고 이런 시기예요. 근데 북한이 무슨 NPT를 탈퇴한다 만다 뭐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이 막 할 때가 아니야. 물론 북한이 NPT 탈퇴한다고 해서 미국이 만나긴 만났어요. 저 93년 이후에 이제 좀 협상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때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급할 게 없었어요. 뭐 북한 니네가 원하는 게 이건데 우리는 그거 별로라니까 뭐 하기 싫으면 말든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저 시기가 어땠겠어. 90년대 초중반은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미국도 자기들 말 잘 안 들어줘. 어차피 미국의 시대야. 이제 소련도 붕괴됐어.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이랑 개혁개방 같이 하느라 지금 바빠. 이렇게 불안했던 시기에 1994년 김일성이가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다음에 자 김정일이가 이제 세습을 하죠. 이 사람이 집권했던 시기가 1994년부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로 다음에 95년부터 1995년부터 99년까지 4년 동안 북한에서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저 시기를 우리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대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많았어. 이 95에서 99년까지 북한에서만 40만 명이 아사했을 것이다. 아사가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우리나라에 대기근이 와서 오래. 그러면 수입을 해서라도 식량을 수입을 해서라도 수급을 하고 이러면서 아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 나라는 90년대에 게다가 90년대 중후반에 대기근 왔다고 아사했어요. 아사. 무슨 일입니까 저게 도대체. 이때는 북한이 중국한테도 제대로 원조를 못 받을 때예요. 소련은 사라지고 러시아도 이제 북한한테 큰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미국도 북한이랑 딱히 대화 안 할 때예요. 그리고 북한도 미국이랑 대화를 잘 못했어요. 김정일이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급변 사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랑 함부로 대화를 한다? 이게 자기들도 이제 불안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랑 대화가 잘 안 됐을 때예요. 김정일에 대해서 당시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려져 있는 지도자다. 숨겨져 있는 게 너무 많은 지도자다. 김정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이제 고난의 행군이 극심해지고 아사자까지 생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정일이가 지금 집권했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쿠데타라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거 좀 그런 거야. 중국 입장에서. 아무리 중국이 당시에 미국이랑 친근하게 지내면서 개혁개방을 하고 있었어도 북한이란 나라가 중국과의 외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상한 정부가 들어선다거나 아예 친미 정부가 들어선다거나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훨씬 더 큰 어떤 그 시위와 폭동까지 일어나고 이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대거 우르르 난민으로서 중국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고난의 행군 때. 그나마 중국의 식량 지원이 있었어. 저 95년에서 99년도까지. 그래서 북한이 버틴 거예요. 저 때. 중국이 북한을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라 북한이 망해서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 난민들이 중국으로 갑자기 건너와서 막 중국 내부도 혼란스러워지고 막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중국이. 이 고난의 행군이 99년도에 끝나요. 1999년에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1999년쯤에 러시아의 옐친이 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해먹겠어. 부은 거 봐 얼굴 세상에. 나이 먹고서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얘가 누구냐면 내 후임자야. 얘가 내 후임자야 하면서 러시아의 당시 총리였던 푸틴을 소개해 줍니다. 푸틴을. 자, 이제 푸틴은 2000년 5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이제 집권할 예정이에요. 그죠? 이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마무시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러시아가. 자, 푸틴은 국제 정치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과의 경제 협력 확대할 건 계속하자. 러시아랑 수교했으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 이런 것까지도 깨적깨적 해주면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 친러시아 국가를 아예 만들자. 북한을 아예. 지금 개 거짓골이고 지금 고난의 행군 끝나고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번 기회에 친러시아 국가로 아예 만들자. 어차피 지금 개털이다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당장은 쓰잘데기 없지만 언젠가는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북한을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2000년 5월이거든요. 2000년 5월부터 대통령이 됐어요. 그 2달 뒤 2000년 7월 대통령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북한을 방문합니다. 푸틴이. 그래서 김정일을 만난 거예요. 이거 대박이야 진짜로. 러시아
러시아가 먼저 북한에 연락을 해요. 나 푸틴인데 우리가 먼저 너네한테 가고 싶어 라고 제안해서 성사된 거야 저게. 김정일이가 러시아 대통령님 제발 좀 와주세요. 김일성이는 옛날부터 소련 지도자들한테 한 번이라도 모스크바에서 한번 평양 한번 방문해 주시죠. 식사도 한번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거를 제발 와달라고 연병을 했는데도 안 와줬어. 소련 지도자들이 진짜 안 가줬거든요 북한을. 근데 푸틴은 먼저 가겠다 이 말이야. 내가 먼저 가겠다. 이게 그래서 대박인 거야 지금. 근데 푸틴이 북한에서 김정일을 만났던 저 2000년 딱 2000년 저 때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한창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오고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하고 엄청나게 그 탄압을 한다 그래서 또 제재받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한창 경제 성장하던 중국도 당시에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게 너무 아니다 이거는. 핵 개발을 한다고 인권 유린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경제 제재한다고 한다는데 이거를 중국이 어떻게 북한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중국이 거리 두기를 할 때야 북한이랑. 요때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 푸틴은 북한을 직접 갔다 이 말이야. 근데 저 2000년이면 미국의 질서 아래에서 전 세계가 좀 짜져 있고 미국 말을 들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시기였는데 푸틴이 욕을 잘 안 먹었습니다. 김정일을 만났는데도. 왜?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 이 기술을 우리 러시아가 도와주기로. 이거 대북제재 위반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에요. 근데 대신 김정일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했다. 난 이 회담으로 통해서 너네 국제사회 미국 니네가 못했던 북한의 핵 개발이라던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런 어떤 군비 감축에 대해서 난 만든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난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리고 이 푸틴과 김정일이가 만난 게 2000년 7월 19일 20일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7월 21일부터 일본에서 G8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G7 아닌가요? 맞아요. 러시아가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원래는 러시아께서 G8이었는데 이제 요 근래 좀 빠졌어요. 좀 몇 년 안 됐는데 크림반도 처먹고 이제 이럴 때 빠진 거예요. 원래는 껴져 있어서 이 G8 G8 근데 이 G8 정상회담 가가지고 이제 나는 만나가지고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어냈다 우리 러시아의 푸틴이 내가. 근데 이거를 김정일이가 이거 진짜 찐으로 한 달 뒤에 김정일이가 농담 그거 농담이었어. 갑자기 진짜 이거 진짜야. 진짜로 농담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국제사회의 외교를 저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저래서 북한이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푸틴이었으면은 나 그냥 장난하나 이 새끼.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디야. 내가 가가지고 인공위성 기술 주는 대신에 장거리 미사일 포기한다는 걸 딱 받아냈다 다 허세 부리면서 졸라 떠들고 댕겼더만 농담이래잖아. 얼마나 가오가 상해. 나였으면 개빡쳐가지고 개지랄해서 진짜로. 근데 푸틴은 참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당근을 계속 줘요. 당근을. 결국에는 나중 가서 육자회담. 북한 핵무기 관련해가지고 6개의 국가가 만난 걸 육자회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4자회담이었어 원래. 원래는 2003년 전만 해도 남한과 북한이 북한 핵무기 동결에 대해서 만나고 미국과 중국이 같이 만난다. 요거로 이제 회담했거든요. 4자회담으로. 근데 북한이 2003년부터 러시아도 껴줘. 요구를 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대신에 러시아 끼워주는 대신에 일본도 껴야 돼. 이래서 육자회담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 육자회담에 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그냥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4자회담으로 하든 육자회담으로 하든 거기 껴가지고 뭐가 달라지냐. 저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거를 막아야 돼요. 누가? 한국과 미국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거에 있어서 함부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탄탄대로로 막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갠세이도 넣어줄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꼈어요. 그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 편 들어줄 국가가 하나 더 껴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계속 당근 주고 자기한테 계속 조금 싸바싸바 잘해주는 누구? 푸틴 같은 형 이런 삼촌 끼면 좋잖아.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 외교 무대 전 세계 외교 무대 같은 거에 곳곳에 끼어가지고 우리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다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러시아가 낀 거예요.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도 정상 외교를 하는 러시아가 다 뒤진 국가가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러시아도 껴가지고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를 껴서 대화해야 된다라는 걸 국제 무대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한 게 북한과 러시아의 입맛이 딱 맞은 거죠. 자 그럼 뭐야 지금 대략적으로 답이 나왔네. 지금 정은이와 푸틴이 만나는 이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는 대략적으로 뭐예요? 푸틴
NPT는 동북아시아 쪽에서 북한을 이용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함께 대화를 하고 티격태격할 상황에 본인들이 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를 쌩 까고 동북아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반드시 러시아를 껴고 러시아와 쇼부를 쳐야만 무언가 일이 해결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러시아는 원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의 뽀찌를 원하고 요런 게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은 뭐냐 이 말이에요. 중국과 북한. 중국은요, 옛날부터 아무리 북한이 나대고 우리 중국이 도와줄 테니까 제발 나대지 마라, 핵 개발을 하지 마라, 그냥 이런 입장이었어. 한창 개혁 개방하고 경제 개발 이제 하고 2000년 들어서도 이제 고도 성장기였죠, 중국은. 요 시기에 제발 중국은 북한한테 핵무기는 하지 마라. 물론 이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도 북한의 핵 개발을 별로 원치 않았어. 근데 중국이 더 원치 않았지.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거든. 놀아나질 않잖아. 우리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움직여주질 않잖아, 짜증나게.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런 게 좀 짜증났던 거지, 중국은. 중국이 원하던 건 그거예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없고 이제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는다, 등신마냥 가만히 있으면서 굶어 뒤져가기 직전이 됐다. 그러면 우리 중국이 북한아, 우리 중국 형이야, 인도주의적으로 너희들 식량 원조 해줄게. 대신 우리 말 잘 듣고. 이게 중국이 원하던 베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 핵무기가 있으면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니까. 아까 NPT 얘기했지, NPT. 핵확산 방지 조약 기구, NPT. 이거 90년대 초중반에 북한이 야 얘들아, 우리 이거 탈퇴하고 핵 개발한다, 관심 좀 줘. 주댕이로만 그랬다 그랬죠. 탈퇴는 안 하고. 2002년 정말 탈퇴합니다. 2002년에 아예 탈퇴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이미 2002년쯤 되면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탈퇴를 하는 거지. 그죠? 자, 이때 미국 정부가 누구냐? 조지 W 부시다. 북한은 악의 축이다 라고 얘기했던 정부죠. 조지 W 부시 씹어졌습니다. 중국이 저 당시에 북한이 2002년에 실제로 NPT 탈퇴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반대하고 경고했어요. 분명히 경고했어. 중국은 분명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북한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핵 개발해도 쟤네 쌩 못 가. 쟤네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쌩은 못 가. 이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란 국가는 본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면서 동시에 미국이란 국가와 본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등한 관계로서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외교적으로 겐세이 놓고 막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용도로서 딱 좋거든요, 진짜로. 그래서라도 북한과 쌩을 못 가요, 중국은 확실히. 자, 그렇게 2006년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했던 햇볕 정책이 정말 개털 쓰잘데기 없던 것이다 라는 여론이 장악이 되죠. 장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때 1차 핵실험 했을 때 중국도 난리쳤어. 후진타오 때야, 후진타오 때. 이때 후진타오 때잖아, 후진타오. 이 양반 똑똑한 사람이에요. 중국이 당시에 핵무기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분이 없잖아. 북한 쉴드를 쳐줄 명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경제 제재한다 그러면 중국도 동참한다. 다 이런 거 했었어요, 중국도. 상식선에서 후진타오 때는 현실 국제 정치를 나름 현명하게 대응하고 이런 걸 다 했어. 동참할 때 확실히 동참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후진타오 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좀 상당히 서먹서먹했다. 그러나 이 양반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핵무기 실험에 대한 북한 경제 제재 이거에 동참은 해요. 다만 우리가 원래 하던 사업은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을 하는 건데 원래부터 우리가 하려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가 막심하다. 원래 하려던 건 우린 계속 해야겠다. 자, 그래서 북한 핵개발 반대하고 경제 제재 동참하겠지만 북한과 함께 하려던 러시아의 사업은 계속해야겠다. 북한 철도 개보수해 주는 거. 북한 철도를 개보수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그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가스관, 송전망 이거 프로젝트 만들 거 계속 만들겠다. 이거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한테 옛날부터 있었던 빚 110억 달러 이거 해결해 주겠다.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유엔 같은 국제사회에서 누가 봐도 핵 개발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참을 하겠지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것들은 계속 하겠다. 모순적인데도 했어요, 러시아는. 자, 근데 후진타오 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작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2008년 다시 중국이 북한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라고도 하죠.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아니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하죠. 미국의 전 세계 경제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저 2008년에 뭐가 있었어요?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저 2008 베이징 올림픽은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올림픽이었어요. 이제 중국도 대도시 위주로는 정말 개쩌는구나. 저렇게 빌딩도 말고 잘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고 중국인들도 정말 깨끗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깨끗해졌고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갑자기 이런 짓을 한다거나 이 중요한 시기에 씨바 베이징 올림픽에만 딱 어그로가 전 세계가 끌려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짓을 한다 북한이. 그러면 안 되지. 중국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중국이 북한을 좀 감싸고 알지? 야야야 정일아 우리 이번에 올림픽 중요해. 이번에 뭐 미사일 쏘고 그 짓거리 하지 말자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서일까요? 진짜 2008년에 좀 잠잠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2008년에 좀 잠잠했어요. 그리고 2009년 가서 바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하고 2010년에는 남한에 이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 터지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뻥뻥 터져. 2008년에 좀 잠잠하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도 중국이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났네. 그냥 적당히 타일러. 아이 왜 그러냐. 우리도 북한의 핵실험 동북아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주댕이로만 하는 거 있잖아. 주댕이로만. 자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요 산송장이었어요 사실상. 아시죠? 이 양반 건강 엄청 안 좋아졌었잖아 김정일이. 그냥 TV에 나오는 것만 봐도 이제 진짜 오늘 내일 한다 저 사람 진짜로. 산송장이었어 산송장.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어도 북한이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야. 중국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 혼란스러워져서 어떤 급변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 똥들이 중국까지도 튀면 안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실까봐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예를 들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었던 건 맞아요. 이라크에서 자기 정적도 어마무시하게 학살하고. 근데 지금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이 사람을 제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많이 해요. 조지 부시 때 중동아랍에 미국이 개입해서 이런 지도자들이 아무리 독재자고 문제가 많지만 사람들도 많이 죽이지만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너무 중동아랍이 혼란스러워졌다. 최소한 뭐 그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괜히 제거했다 얘를 아싸리 그냥 계산기로만 두들겨 봤을 때 왜 그렇겠냐는 거야. 혼란스러워지면 그 지역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어떤 무장단체가 튀어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들쑤시고 다닐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란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야. 갑자기 급변 사태가 터져가지고 뭔 연병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야. 내 똑똑히 기억해. 이 사람이 김정일이가 2011년에 죽거든. 나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통일하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김정은인가 뭐 아들내미 뭐 나이도 뭐 어린 새끼가 뭐 있다는데 쟤는 정권 못 잡는다 저거.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좀 어떤 일이 터지나 좀 요런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은이가 생각보다 잘해. 존나 잘해. 좀 못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잘 잡았어. 조질 애들 다 조지고 저 숙청할 애들 다 조지고 지 고모부도 죽이고 지 친형도 죽이고. 자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고 이제 김정은이가 튀어나오는데 2012년이면은 중국에서도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누구로? 시진핑으로. 그리고 2012년부터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 박근혜 정부 어떤 정부입니까?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 중에 가장 친중 정부예요. 중국의 밀리터리 퍼레이드, 열병식이죠. 저거는 6.25 전쟁에 대한 그런 것도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나라가 갈 필요가 없어. 안 가는 게 국룰이야. 근데 갔어요. 근데 갔다니까? 그 정도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마무시하게 생각했던 정부야. 중국이 실제로 2012년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자주 만났어요 둘이 생각보다. 다만 이제 사드 이 사드가 2016년부터 이제 배치되는 게 이제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드 보복으로 이제 중국인들 관광도 안 오고 우리나라에 무역도 막 겐세이 넣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한테 일부러 겐세이 넣고 중국 정부가 이런 짓거리를 좀 많이 하긴 했죠. 동시에 시진핑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이 뭐야? 더 이상 안 늘린다. 동결 현상 유지 더 이상 안 늘린다. 최소한 동결 포기하거나 동결을 한다. 이런 냄새라도 좀 풍겨야 우리는 북한을 만나겠다. 한창 시진핑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남한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걸 뻔히 아는데 남한이랑 저렇게 자주 만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중국은 북한보다도 남한이 더 중요해. 맞아 그거는. 요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2017년에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였고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였고요. 자, 그리고 둘 다 환장해서 북한을 만나죠.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그야말로 뭐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이 그냥 전국에 환장해 있었습니다. 물론 간다요는 그때 저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 성과 없을 것이다. 왜? 정은이는 단 1도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꼬로만 눈빛 아무 진전 없을 것이다. 저거 결국에 아무 진전 없었어요. 중국이 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말로는 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고 뭐 축하한다 뭐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거 북한이 너무 미국이랑 가까워지고 이렇게 너무 미국만 만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중국의 소나기에서 자꾸 북한이 벗어나면 안 된다 해서 이 양반을 급하게 보냅니다. 북한으로. 그리고 너무 미국이랑 친해지지 마. 알지? 알지. 그랬는데 시진핑을 안 만나요. 북한이 저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만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옛날부터. 근데 저 시기에는 안 만나요. 실제로 중국이 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막 준비를 했다는데 성사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주 안 만날라 그러고. 뒤에서 만나려고 조율을 오지게 중국 정부가 했었을 거로 추정되는데 일부러 멀리 했을 것이다. 왜? 미국이랑 관계 개선해야 되니까. 자, 결국에는 뭐 남북미고 뭐고 간에 안 됐잖아요. 남북미고 뭐고 남북이고 북미 정상이고 뭐고 간에 안 됐잖아. 잘 개털이잖아. 결국에는 다시 중국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김정은, 시진핑 둘이서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그죠? 방역대전에서 당중앙 별동대의 위용을 요런 느낌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도 난리였고 북한도 난리였고 환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죠? 중국은 코로나를 길거리를 막아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일단 막아. 일단 집안에서 나오지 마. 근데 북한은 전 세계와 쌩까서 해결하려고 그랬어. 이런 거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북한은 국경 폐쇄.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아무도 나가지 마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진짜 아무것도. 정말 얘네는 지금 여기 뭐야 지금 이거 그냥 깔아놓은 거야. 비타민이 여기서 왜 나와? 우황청심원이 여기 왜 나오고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냥 깔아놓은 거 아니야. 백신을 맞아야 될 거예요. 백신을 그냥 깔아놓은 거야 저거. 북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 저 나라는 백신 기술이 너무너무 없는 나라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까지도 다 끊었대요. 그냥 북한이 중국이랑 무역 안 하면 큰일 나는 나라예요. 식량 문제부터 해가지고 돈 문제부터 문제가 많은 나라. 근데도 다 끊었어요. 2021년까지. 그러면서 저 코로나 시기 때 북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중국과의 무역을 좀 대대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자니 코로나 터질까봐 무섭고 코로나 잘못 터졌다가 북한 전역에 터져가지고 소요사태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서 김정은이의 집권이 위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한 거야. 그래서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한테는 운빨 뒤지는 상황인데 2022년 2월 말부터 러우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 초기에 유일무이했어요. 초기에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저 특별 군사 작전을 우리 북한은 지지한다. 대놓고 지지한다. 대놓고 지지한다. 대박입니다. 러시아와의 무역 어떻게 러시아로부터 이제 뽀찌 받을 거를 이제 견적을 낸 거죠 지금. 자, 러우 전쟁 터지자마자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총포탄, 미사일 물론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러시아 군인이 이제 그 메이드 인 북한 포탄 쓰다가 뻥하고 터져가지고 한 3명 죽었다며. 그래도 가성비가 싸고 좋나봐요 지금. 러시아도 급하니까 그런 거를 지금 북한 거를 사와야 되나봐. 대신 러시아는 지금 북한한테 식량을 좀 줬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웃긴 얘기인데 둘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2023년 9월에 또 만났었어. 23년 9월 한창 러우 전쟁할 때죠. 23년 9월에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가가지고 푸틴을 만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우리가 너네한테 식량 지원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김정은이가 괜찮아 식량은 식량은 괜찮아. 뭐 우리가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뭐 그 거지 국가야 뭐야 이거. 무기 기술 내라. 무기 기술. 우리가 러시아니네 괜히 지원해줘 지금. 얘네는 무슨 씨부레 그냥 우리 북한을 몰라보고 그냥 밥만 주면 뭐 다 끝날 줄 알았어.
야, 우리가 너네 러시아 지원해주는 만큼 무기 기술을 내놔야 돼. 무기 기술. 자, 작년 9월에 23년 9월에 푸틴 만나가지고 식량은 됐고 무기 내놓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북한도 알고 있겠죠. 러시아가 좀 급하잖아요. 러우 전쟁이 급하단 말이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러우 전쟁이 빨리 종식되는 것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종식이 빨리 안 돼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환장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야, 우리가 무기 계속 좀 더 싼 마이로 팔 테니까 무기 기술 내놔. 이거를 할 기간이 필요한 거야 지금 김정은이한테.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속으로 북한도 러우 전쟁이 빨리 종식되는 거는 졸라게 바라지 않다. 졸라게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졸라게 바라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2024년 7월에 이제 만났어요. 푸틴하고 김정은이 또 만났어. 북한 김정은이와 푸틴이 이제 자주 만났어요. 이번에 요 근래에도 만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국이 북한한테 중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들 다 귀국시키라고 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지금 요새 뉴스에서 나와요. 실제로 10만 명 가까이 좀 다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최근에 만나서 러시아 노동력 많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북한 노동자들 보내겠다. 쇼부를 쳤나 보더라고요. 러시아랑.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얘네가 외화 벌고 이제 돈 벌어먹으려고 우리 중국에 와서나 저런 걸 해야지. 러시아에서 돈 벌어먹고 이런 거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통제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 얘네가 굶어 뒤지기 직전 아니면은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중국에 의해서 유지되고 이런 상황을 유지해야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은이를 가지고 놀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건데 자꾸 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 중국 통제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종속성이 점점 사라지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게 중국 입장에선 지금. 근데 지금 눈치가 없어 또. 좀 눈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랑 러시아가 북중러 협력 체제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한대요. 중국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동맹 같은 거 미국은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는 그럼 우린 북중러 어때?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언젠가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처럼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으로 나뉘어졌던 그런 신냉전. 이게 미국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나뉘어지길 바래요. 북한은 그걸 바래요. 왜? 오늘 앞서서 설명했지만 저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으르렁거리는 관계 속에서 북한이 얼마나 개이득을 받아왔습니까? 많은 뽀찌를 받아오고. 그래서 북한은 미국 중심 대 러시아나 중국 중심으로 다시 맞다이를 까는 세상이 오기를 바래요. 그래야 뽀찌를 얻거든요. 근데 점점 화해 모드가 되고 이러는 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북한은 원치 않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전혀 원치 않는 방향입니다. 북한은 저 냉전 구도를 원하는데 중국은 절대로 저 냉전 구도를 원치 않아요. 중국은 이미 지금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나라긴 합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인 건 아니겠지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의 위력이 어마무시해진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거를 냉전 구도가 다시 생겨서 포기하길 원치 않아요. 전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지금처럼 우리는 다 평화롭게 살고 있어. 나는 미국과 우리 중국은 미국과 함께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경쟁하면서 평화로운 경쟁을 하길 원해. 이 소리를 백날 첫날 하잖아 지금 중국이. 현재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중국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냉전이 왔다는 건 뭐야? 미국 진영 국가들이 싹 다 중국과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미국 진영 대 중국 진영으로 나뉘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영향력이 외교적으로 더 강력한 시대인데 이거를 중국이 원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근데 북한은 원한다 이 말이야. 북한은 원한다. 북한은 일단은 북한이 원하는 거는 알바노고요. 중국이 애초에 원치 않으면 그만이죠. 중국이 원치 않으면 그만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하기는 하더라도 딱히 트러블을 일부러 키울 생각 없다. 솔직한 얘기로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했었잖아요. 그거 중국이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먼저 무역수지 경상수지 같은 게 너무 중국만 개이득 보고 우리는 적자다. 근데 그거 옛날부터 그랬던 거거든. 원래 그 기축통화라는 거를 쓰는 나라는 무역적자가 만성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트럼프는 중국이 무역적자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선빵 갈기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은 트럼프 만나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우리 중국 물건을 너네가 많이 사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져서 지금 무역적자인 거를 우리가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시진핑이 해소하기 위해서 니네 물건 많이 찍어내지 말고 우리나라 니네 물건에 대해서 관세 그냥 부과할래?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 난처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 무대뽀거든.
내가 중국 실드 쳐주고 싶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했던 건 좀 무대뽀야. 너무 무대뽀. 원래 자유 글로벌 프렌들리 글로벌 경제 시장 체제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명분도 없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막 명분이라도 있으면 몰라. 명분도 없는데 그냥 관세 부과할 거야 니네 물건보다 우리 물건이 더 안 팔리잖아요. 개 같은 거 꺼져 뭐 이지랄까. 그걸 바이든 정부도 이어왔잖아요. 바이든 정부도 미중 무역 전쟁 현재 진행 중입니다. ING예요. 자 오늘 이제 정리하면 뭡니까? 그죠? 정리하면 뭐예요? 자 러시아 아직 우리 죽지 않았다. 전 세계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과 함께 짝짝꿍해서 난리치고 싶어해요. 근데 북한은 러시아 vs 미국, 중국 vs 미국 이런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고 고착화돼서 우리 북한이 뽀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중국, 북한 이용하고 러시아 이용하지만 중국의 현재 경제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 그어야 한다. 요겁니다 지금 정리하면은 그죠? 자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질문 오늘 좀 받고 끝내죠.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새벽구름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 정유지 부처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갱가 학성이와 겨루 사서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김도훈 시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